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 꿈 이런 거 쓰는 거에다가 과학자라고 썼었던 거죠. 로봇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기억나는 거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거는 약간 좀 살짝 그런 거였죠. 꿈인데 남자가 꿈인데 크게 꿔야지 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일장이 뭐지? 아, 대통령. 그래서 그냥 대통령으로 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그런 꿈들이 세상을 알게 되고 현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잖아요. 지금 저보고 과학자 되라고 하면 수학해야 되는데 일단 못하고 대통령은 정말 말도 안 되고 벌써 못한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런 어린 시절에 가졌을 법한 꿈을, 해적왕이 되고 싶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예요. 드디어 뭐가 있겠죠. 이분이야, 이분. 이분이 이거는 10년 전에 이분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화제가 돼가지고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었던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의 인스타 계정 첫 번째 게시물입니다. I want my yacht. 이 요트를 샀어요. 랜덤호라고 합니다. 랜덤호. 요거를 타고 이미 2년 6개월에 걸쳐서 13,000km 전 세계를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 송호준 78년생 고대 전자학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나온 아저씨. 아니 이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왜? 저는 그래서 지금 홍콩으로 가고 있어요. 홍콩에서 열리는 2024년 롤렉스 차이나시 그 요트 대회에 이 송호준 씨와 그의 크루들이, 이 크루들의 면면들을 보면 진짜 또 대단한 게, 구남가요 라이딩 스텔라 드러머, 구남가요 라이딩 스텔라 보컬이 저랑 동창이거든요. 되게 아는 애거든. 거기에 이디오 테이프라는 밴드 리더, 프랑스인 사진작가, 샤넬 이런 거 지금 핀테크 다니던 회사원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고대 나와서 카이스트 대학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잘했던, 자기 공부 잘하고 앞날에 춤추면 머리도 똑똑하고 자기가 갑자기 잘하던 거를 다 갑자기 손에서 놓고 그거랑 완전 어떤 반대의 길로 간다? 이게 우리가 지금 놓고라고 해서 편안하게 표현하게 하겠지만 부정해버리는 거잖아. 이걸 부정하고 자기의 패션을 향해서 자기가 태정하게 되겠다는 거를 향해서 어떤 용기를 가진 사람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냐고.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계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의지로 그걸 접은 게 아니고 접혔지. 나 같은 경우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어쩔 수 없이 일을 2-3년 정도 쉬게 될 때가 있어가지고 강제로 접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른 걸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긴 하지만,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자기 의지로 한다? 이런 거는 대범함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오늘의 컨텐츠는 번개장터의 협찬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번개장터에서 이쪽으로 보내주셨어요. Which one? This hotel? 예. 송호준 씨가 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소장품들을 다 파는 게 번개장터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팔았고, 그때 뭐 한 4,1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번개장터랑 같이 해가지고 1억 원짜리 요트를 사서 이때까지 그러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거 그러고 다니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개장터는 계속 이분을 후원을 해주고 있었고, 이번에 이제 유튜브 쪽에서 저를 통해서 알리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지금 스케줄이 미쳐 있잖아요. 아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의 도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이에요. 저희 내일 갑니다. 이것만 딱 찍고 1박 3일. 예. 오케이. 저는 사실 영상을 만들기 전에 어떤 식으로 영상이 흘러갈지 대충 생각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어린 시절 꿈 요트를 사가지고 전 세계를 도는 그런 스토리잖아. 우리가 다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일을 해낸 사람의 이야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솔직히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약간 이런 생각하고 들어왔어. 막 이런 말 할 줄 알았어.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아야 돼.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던 후회할 일은 하지 말았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뻔한 얘기 있잖아. 얄팍할 수 있는 그런 교훈주의적인 이야기를 나는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야. 뻔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갔어.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유튜버고요. 네. 영업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재성에 힘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제 막 몇 달 동안 이걸 했더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영에서 이걸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18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9일? 18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 10년 전에 이거 인공위성으로 라디오스타도 나오시고 네. 근데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 전에는 미디어 작업하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냥 애초에 아티스트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살겠다라고 2006년부터 7년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죠. 왜 대학원 갑자기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나요? 딱히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더 하고 싶은 거를 하기에는 아니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큰 결심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저도 이제 겁이 났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또 다시 후회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뭐 어디 대학원 졸업 같은 게 저기 강의료 같은 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때만 후회하고 현실적인 후회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까 나이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후회하는 나이잖아요. 중년에 뭐 어떤 위기 같은 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 이거 하고 있으신데도 중년에 위기가 와요? 이거를 하면은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럴 틈이 없어요. 미디어 작가로서 작품 같은 것들도 쫙 있었고 한데 뭐 차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다 파시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하신 거잖아요. 과거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부정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래서 인공위성 할 때도 좀 후회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할 때도 하고 나서 보니 또 인공위성처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후회가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 오면서 보니 이게 나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봤을 때 좋게 말하면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거를 되게 잘하시는 그런 성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뭔가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카이스트 나오시고 고려대 전자공학과 나오시는 분이 그러면 저는 이게 다 계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랬을 수 있는데 의식적으로는 계산하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뭐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 스스로에게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가로서 작업을 네, 할 때는 네, 뭘 네.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남한테 뭐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고민이나 좀 더 신경 쓰자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어요. 무섭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자신의 했던 쌓아왔던 거를 갑자기 없애고 다음 단계로 할 때. 예전에는 진짜 안 무서웠었고 예전에는 제가 이제 용두삼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창작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어로 찾아보니까 안티 클라이막스더라고요. 클라이막스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어떤 창작을 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목으로 공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뭐 지금은 점점점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잘했던 거를 부정을 하게 되면 다시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나이가 나이다. 나이가 나이다. 열정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을 요즘에서는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요? 이제는 네. 그래서 남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요즘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렇게 자기가 지루하게 살고 뭐 있을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왜 안 되지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제가 에너지가 되게 이제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이렇게 남들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가고 제가 약해져 보니 이제 내가 예전에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건방지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뭐를 한다라는 게 뭘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뭘 하는 것들 중에 많은 시간이 어떤 잡스러운 생각을 잊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제 요트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특정 목표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헤매다가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하기 위해서 어떤 발버둥 치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 요트라는 게. 힘들여서 어디를 가고 거기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뭐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배를 타고 오면서 한국에서 이제 타고 오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게 맞아요. 너무 벅차요. 그리고 이게 2시간, 3시간 되는 걸 계속. 여기 주방이고, 아 이거 냉장고고. 오, 할만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아 그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이제 덥고 뭐 이런 것만. 아, 에어컨이 없어서 진짜 네. 덥겠구나. 여기서 이제 2명 자고 뒷방에서 2명 자고 4명은 바깥에 있고 그래서 계속 4명씩 교대로 돌아가는. 그리고 이런 거지. 우리가 보거나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꿈을 향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멋진 삶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서 실상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봤을 때는 직업인과 정말 다른 바가, 우리 같은 생활인과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 지금 하루하루 진짜 고되게 정신없이 과거에 자기가 놓쳤었던 기회라든지 삶에 대한 후회도 살짝 하면서 지금 삶에 어느 정도 만족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쁘면서 열악하면서 다음 프로젝트는 뭐가 될지도 아직 몰라. 그냥 하루하루를 쳐내가기에 바쁜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었어.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래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길을 잃었다는 점. 다 저러고 사네 이런 거 있잖아. 되게 도전해 보이고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황 존나 한 것 같은데. 이상한 식으로 영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몰라. 아니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모든 걸 버리고 도전해서 선택한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일이라는 거는 원래 고되고 피곤하고 정신없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거라서 그냥 인간은 그냥 이렇게 우울한 거야? 그런 거야? 그건 아니지. Bring the boom to the center, all the way.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게 그냥 제일 재밌게. 알겠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이 쉬워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노잼이야. 하물며 일은 말할 것도 없어.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까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잡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다행인 건 뭔 줄 알아? 일이 재밌으면 그 일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일을 하는 네가 인생의 승리자. 아 좋아요. 새 세일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세일링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이빙 준비? 내가 이날 이 사람들 보면서 느낀 가장 큰 점은 그거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쓰잘데기 없이 현재를 살아야 돼. 너무 재밌던데요? 네? 너무 재밌던데요? 네, 잠깐 타면 재밌어요. 한두 시간 타면 재밌어요.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한국에서 겨울에 배를 못 타면 봄 빨리 타고 바다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런다 그러면 엊그저께 얘기했잖아. 삶이니까 한다. 더 재밌는 게 없잖아.